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영상으로는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계좌 변함이 없고요. 단기 계좌는 요 하나밖에 없고 100만 원밖에 없죠, 이거는요. 자, 그리고 테슬라 요번에 프로젝트 계좌는 이렇게 두 개 합쳤습니다. 두 개 합쳤고요. 추가로 매수했던 계좌는 그 280달러 때 장관님 4차 매수일 때 제가 매수를 좀 했고 크게 했고, 이건 그 시기 때 좀 더 추가 매수한 거고요. 장관님 5차 매수 275일 때 좀 더 매수를 좀 진행했습니다. NVDL도 추가로 200만 원만 좀 사봤습니다. NVDL만. 따라서 이번 가장 폭락 때 저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만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매매를 좀 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더 따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장관님 계좌는 1차 매수를 하고 2차, 3차, 4차를 매수를 했고요. 장관님 5차 매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매수하는 바람에 이거 매수에 정신이 없어서 장관님 5차 매수를 까먹고 못했어요. 장관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너무나 급하게 275가 살짝 닿고 273까지 내려갔나요? 반등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 금요일날 그 실시간 방송이 좀 어려워서 게시글로 제가 게시글 10번 올린 것 같아요. 금요일날.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상승을 좀 마감을 해서 상승 장악형 캔들로 이번에 좀 마감이 좀 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시간외로 더 추가로 상승해서 좀 시간외까지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상승 장악형이 캔들이 발생하면 상승 반전의 좀 신호죠. 그것도 많이 좀 내려온 상태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온 상황은 맞다. 자,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의 그 상승 장악형의 모습이라면 좀 신뢰도가 꽤 높습니다. 따라서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좀 강력히 홀딩할 필요는 있고요. 자, 오늘 그 호재 소식도 좀 있고 기술적 반등 오늘까지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달러는 좀 매물이 좀 있고요. 303달러. 자, 그리고 303달러 위로 올라가면 좀 긍정적이었는데 월봉상으로. 자, 326 정도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고 여기서 좀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에서 지금 밑선 정도가 거의 325, 326 정도 됩니다. 따라서는 326 이 정도, 326 정도 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덜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매수 물량도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덜 계획은 좀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요 기준봉이 요거거든요. 요거의 중간선 정도, 그 정도를 286이거든요. 286. 286을 위로 올라가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뀐 모습이고요. 어떻게 좀 주봉상으로 밑선에 정확히 터치를 하면서 반등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것도 좀 참고해서 좀 반등일 수 있겠다 해서 제가 275는 마지막으로 거의 본 가격대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275까지. 장관님 매수 타점도 275까지 매수한다. 5차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월봉상으로는 아직 장대 양봉 기준봉의 중간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이건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테슬라 매물대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막대기가 제일 크죠. 326부터 344까지 여기에서 매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그 정도 다다라왔을 때는 326 왔을 때는 단기 물량과 조금 과한 물량은 좀 정리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아직 테슬라가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캔들은 떴지만 역배열 모습이거든요. 현재 좀 21선이 좀 내려오고 있어서 근데 21선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는 좀 비중을 덜 필요는 있고요. 아직까지 정배열로 바뀌었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내려오는 추세도 좀 현재 존재하고 있어서 그 정도 올라가면은 비슷하게 21선과 맞닥뜨리면서 좀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항으로 작용할 때 올라갈 때 약간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쌍바닥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거를 확인했을 때 그러면 더 강력히 홀딩할 수 있겠죠. 약간 분할 매수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를 조금 관리하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자,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그때 260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한 이유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수한 부분의 절반 정도는 매도한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저는 항상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먹을 때 좀 덜 먹거든요. 그렇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조금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매물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이 매물대에서 약간의 비중을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구름대를 벗어나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발생되고 있고요. 자,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온 모습,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아직 올라갈 정도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보조 지표도 보시면 RSI 상으로 이렇게 상승 신호가 좀 떴죠. 자, 지금 스토캐슬로는 K값이 D값을 좀 골든코스 할 조짐이 보일 개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저점이 낮아졌는데 스토캐슬로는
좀 약간 높아졌어요. 여기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RSI 상으로도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 모습에서는 조금 홀딩을 하긴 하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더는 모습은 좀 필요하지만 1차적 저점 확인 정도는 좀 나왔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스닥이 현재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는 모습인 상황에서 그 정도의 반등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까지 무너지면 테슬라가 좀 더 무너질 가능성이 좀 봐서 그걸 좀 걱정했는데 약간 좀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지수가 붕괴되면서 테슬라 같이 떨어져서 조금 피해가 좀 더 큰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한 이유도 지수 붕괴를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조금 그런 모습은 좀 있었고요. 자, 금요일 게시글 최초 게시글이죠. 올려드린 대로 4차 5차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매수를 좀 진행했고요. 원칙대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NVDL도 목요일날 장전 게시글로 전량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리고 그날 장중에 폭락한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이 호주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지금 준비 중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와서 테슬라에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그 금요일날 협상 실패로 인해서 금요일 장중에 훅 빠졌는데 막판에 좀 반등한 모습은 좀 약간의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속보로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좀 되어 있다고 좀 속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증시에. 그리고 트럼프가 약간 노골적으로 같은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비트코인 현재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테슬라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이제부터는 상승할 때는 매수하지는 않고요. 저는 올라가면은 326부터 약간 분할 매도를 좀 계획 중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테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QQQ가 지금 반등할 자리에서 저항도 받고 지지 받았다는 자리에서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거의 진짜 낭떠러지 가까운 곳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주 진짜 소중하죠. 자, 주봉성으로 보셔도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해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보조지표도 지금 골든크로스 될 직전이고 살짝 꺾었죠. K값 시중은 꺾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상승 신호가 더 뜰 것 같습니다. 200일선도 저번에 터치를 했는데 엔케리 때는요, 그 정도 터치는 안 했지만 그 자리 근처에서 반등을 좀 다행히 해줬습니다. 자, 반도체도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해줬는데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할 자리는 맞았어요. 장대 양봉의 맨 윗선이죠. 다행히 그래도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약간 좀 나스닥보다는 좀 더딘 느낌이고요. 그래도 RSI 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면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승 신호요. 엔비디아도 요 저가 부근에서 거의 바닥 부근에서 테슬라 275달러, 6달러 부근에서 엔비디아를 먼저 산 것 같아요. 제가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라고 판단돼서 1차 매수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더 매수 생각도 약간 있었는데 바로 반등을 해서 200만 원만 매수하고 올라갔죠. 저는 그때 여기서 매수하고 장 전에 매도하고 나왔는데 다행히도 폭락은 좀 면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엔비디아는 좀 저항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약간의 찜찜한 그런 느낌을 그래도 한번 폭락을 했기 때문에 좀 견딘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를 받았고 점진적으로 엔비디아도 상승할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블랙엘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서 판매가 된다면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매물대 보시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매물대 정도, 여기까지 무너진다면은 추가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는 비어 있죠. 지지받는 부분에서 겨우 그래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개 다 매물대 커요. 아직 매물 큰 부분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되게 많죠.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빨리 뚫고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매수했던 이유도 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에서 거의 딱 닿는 모습이어서 딱 좀 괜찮다 그래서 좀 매수를 좀 한 모습이고요. 요거 보고 매수했습니다. 저는요. 아까 보여드린 반도체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분간 매수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매물이 상당히 여기서 많아요. 지금요. 220달러 부근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XOXL로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엔비디아로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XOXL에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보다는 얘가 조금 좀 상승이 좀 더디겠다 그런 모습에서 엔비디아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는요. 자, 반도체 주봉상으로도 그래도 빗각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은 모습 다행이고요. 저 올라가는 추세에서의 좀 저항도 받은 모습, 끼어 있는 모습이죠. 자,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이죠. 급등을 했습니다. 1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등한 모습이죠. 호재 소식 때문에 급등한 모습이고요. 그 전에 이미 불세 패턴, 역계된 숄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과 특히 요 라인을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이죠. 요 두 라인을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호재 소식도 있고. 자, 비트코인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메타도 지지받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이죠. 자, 메타는 역시 강합니다. 알파벳은 좀 많이 무너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받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요. 지지 저항이 많던 자리입니다. 자, 마소도 살짝 깼는데 그래도 여기 저점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좀 반등을 해줬어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애플은 역시 강하죠. 추세 정도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뭐 빅테크 종목들을 봐도 테슬라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리도 그렇고 많은 하락 있는 상태에서의 뭐 그 캔들도 마찬가지겠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는 뭐 중기 정도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장기도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4일이죠.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좀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전에 중국의 10% 관세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세율은 조금 유동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나쁘진 않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약간 좀 빠지는 느낌도 있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나스닥 일봉 시간에 반영 안 된 모습이고요.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121선도 무너진 상태에서의 반등이었고 따라서 조금 걱정은 된 상태에서 숨은 돌릴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맞는데 내려오는 추세가 워낙 강하게 내려오고 아직 뭐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그리고 이 하락의 각도가 전의 각도보다 상당히 좀 가팔라요. 가파르기 때문에 반등도 뭐 세게 올 수 있겠지만 뭐 어설프면은 바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의 시작이 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락의 시작이 그리고 더 증시가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는 약간의 좀 더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다우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던 자리에서 그래도 강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21선을 좀 지지를 받았죠. 증시의 선행 역할을 하는 다우가 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겠고요.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면은 나스닥도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쪽으로 대응만 좀 계획하고 있고요. 역시 테슬라 쪽으로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약간 좀 조정 받을 때는 분할 매수 생각도 약간 있지만 테슬라는 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좀 매수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비중을 더 넣은 개념으로만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좀 많이 힘들죠. 매수도 무서울 때도 해야 되지만 손실대 계좌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고요. 용감함도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걸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칙대로 매수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되게 힘든데 그럴 때 평정심을 갖고 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저도 구독자님과 같이 매수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고용보고서가 있고요. 현재 공포 단멸 지수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공포 구간입니다. 3월 1일부로 제가 유튜버 2년 됐다고 게시글을 올려드렸죠. 게시글을 올려주신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해 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성공 투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